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선장을 뽑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한 달여 만에 당권 도전에 나선 김문수 후보와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지난 이제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누구보다도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법한데 어떠세요, 실제로는? 뭐 저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선거를 만나면 오히려 이제 에너지가 더 올라오고 또 운동을 하면은 더 이렇게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큰 피로는 못 느끼고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뛰었는데 결과가 패배였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매우 가슴 아프고 특히 저 개인보다도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특히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께서는 더 뜨거운 지지를 해주셨는데 결과가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뜨거운 성원에 대한 감사와 또 실패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선거는 떨어지고 나면 고통이 잘 안 지워지거나 더 힘들다고들 하시던데 그런 게 없으셨나 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했는데 예. 그러나 그 과정을 이제 저도 조금 관록이 쌓이다 보니까 예. 그 파도를 좀 알고 탈 줄 알고 그 속에 즐거움을 느끼는 어렵지만은 그 속에 바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뜻을 제가 표현해낸 그런 점에서는 기쁨도 또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밝은 모습 뵈니까 좋고요. 보통은 이제 대선 이후에 후보들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휴직이 혹은 뭐 해외를 나가시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로 당권 도전에 하셨어요. 당권 도전에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보고도 외국에 좀 가서 예, 있으라 이런 분도 있고 좀 쉬어야지. 이번에 정치공학적으로 이번에 나오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107명의 국회의원이 말을 잘 들어주겠느냐. 예. 그러면은 원내가 아닌 원외 대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딴 사람 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또 지방선거도 성적이 안 좋을 테니까 뭐 그때 끝난 다음에 해보라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저는 그것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 되면 조국이 나를 부른다. 우리 국민이 나를 부른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막 그냥 일어나요. 그래서 어렵다 그럴수록 또 어려울수록 제가 안 나서면은 마치 죄책감이 많이 들고 이래서 제가 이번에도 당이 너무 어렵고 지지도가 막 바닥을 치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당을 아예 내란 뭐 종식법 이래 가지고 그런 법에다가 국민의힘 자체를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해산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내란 동조자 이래가 45명을 제명하자는 제명 결의안 또 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압수수색을 막 하죠. 또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일당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없어지면은 바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그러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가지 않겠나. 5년 단임이 아니라 이제 장기 집권으로 이렇게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방송장악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조, 민노총 이런 것도 다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김양환 목사 극동방송 이런 데도 압수수색이 막 들어가고 이게 역사상 없었거든요. 유신 때나 50 때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저항 세력을 다 없애고 또 자기 반대한 세력 다 없애고 입법, 행정, 사법, 방송, 언론, 시민단체까지 한 손에 틀어지고 이게 총통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가볍게 질문 드렸는데 무겁게 대답해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 얘기가 예. 김 후보를 겨냥해서 단일화 번복 대선 패배를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런 목소리가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뭐 정말 죄송하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받아서 안 나온다. 그럼 안 나왔을 때 예. 그러면 이 당을 누가 하나로 합치고 누가 이재명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럼 안철수 후보가 당을 합쳐내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 맞서서 독재로 가는 길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제가 안철수 후보를 밀어드리고 예. 저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당신이 낫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저 자신이 생각해도 이런 독재 정권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은 김문수가 그래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양심의 소리 또 많은 민심의 소리 이런 걸 들어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예. 지금 당내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환길 강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입당 거취를 놓고 논란이 큽니다. 또 네. 극우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극우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지 몰라도 예. 저는 우리 당에 극우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극좌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보세요. 그분은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오고 징역을 받았던 분이고 그 형님 김민웅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인데요. 이분이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십시오. 이건 미제국주의, 트럼프가 미제국주의의 끝판이다. 그리고 이 미제국주의와 함께 가는 길은 이거는 멸망하는 미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 끌려가서는 멸망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동맹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망은 극언을 쏟아놓고 이걸 버젓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 김민석의 형님입니다. 친형님.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미국에서 목사를 하다가 길법교회라는 목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반미운동에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다 반미의 아주 심볼 중에 심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의 국무총리하고 촛불행동이라는 장외투쟁의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정청래라는 지금 이 당대표 아주 후보. 유력한 예. 이런 분은 또 건국대학교 사태, 뭐 저도 그때는 감옥 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반미, 이 반대한민국의 아주 심볼이 되는 운동권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극좌 세력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우리 당 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극좌인 걸 알아야죠. 그리고 되자마자부터 지금 시작해서 북한에 지금 뭐 아시듯이 풍선 보내지 마라. 북한에 방송도 하지 마라. 또 방북 허가 임종석이 하고 있는 경제문화교류협회 이쪽에 TV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화면 비용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는 이런 방북 허가 그리고 주한미군 전시작전권은 환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같은 사람을 제후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상법도 더 계속 계약을 하고 법인세도 올리고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도록 하고 또 하청업체에 있는 노사관계를 원청 사장한테 가서 교섭권을 준다든지 이거는 뭐 민법이나 헌법 체계에 안 맞는 일들을 하는데 이걸 막 통과시키자 하고 지금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한미 동맹도 깨져서 평화가 위태롭게 되고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렵게 되고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도 안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2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범죄자들이 이 주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이재명 정상회담도 안 되잖아요.
주한 미국 대사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주미 한국 대사를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사도 없고 정상회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밑에 장관들이 가서 한 번씩 얼굴 본다고 협상이 됩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 안면이 있어야 되는데 안면이 전혀 길을 터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마지막 등불이 우리 국민의힘 야당이라도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단합해서 개헌 저지선을 확실히 확보하고 또 국민들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논란은 그분이 워낙 그 말씀이 세잖아요. 그리고 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들어봐도 저 사람이 아주 뭐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뭐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니까 훨씬 더 이 제도 정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뭐 본인이 많은 변화도 있겠고 또 우리 저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한테 지금 뭐 이렇게 질의서라고 할까요? 뭐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전환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네. 뭐 질문하시는 거는 잘 답변하겠고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나 저나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좋은 거는 영향을 미치고 나쁜 거는 줄여가면서 더 높은 수준의 합금을 만들어내듯이 이 용광로가 많은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좋은 금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 정당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도 과거에 좌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권에 아주 저도 상당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 당에 들어오고 저 생각도 많이 좋아졌고 또 훨씬 더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 이런 것도 커져서 오늘의 김문수를 만들어낸 것은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전환길 강사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뭐 문제의 본질이 있겠죠. 근데 당내에서는 뭐 절연을 주장하는 소리도 적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을 이미 탈당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구속이 돼가지고 몸도 자유롭지 않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특검에 와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본인 자신의 일신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분인데 우리가 뭐 거기다가 절연을 한다 안 한다 할 것도 없이 이미 본인 스스로가 탈당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계속 그걸 뭐 왜 탈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또 비난 성명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받고 그래서 다만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친분이 많은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도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꼭 개인적인 친분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서 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 친분이 좀 있는 분 또는 김건희 여사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 이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뭐 별로 없고요. 다만 장관하면서 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라든지 대통령의 또 여러 가지 원하는 노동개혁을 맡아서 했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만 현재는 지금 현재 계엄 때문에 이런 나라도 어려워지고 또 대통령 자신도 지금 어려워져서 정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속돼 계시는데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인간의 도리 또 정치인으로서 도리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심판과 판단을 받으실 거고 또 국민이 또 생각하는 국민들 생각할 건데 우리 당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이재명 총통 독재가 강화되는 마당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의 중심이 돼야지 뭐 절망 또 어두움 독재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뭐 어떻게 해라 뭐 끊을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물고 뜯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내부에서는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당에 너무 많이 미치지 않냐 이런 것 중에는 또 고칠 거는 앞으로 당 자체가 자기 결정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지켜나갈 것은 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해서 정해나가겠습니다. 그 미래와 혁신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전당대회 지금 구도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예.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그만두거나 당에 탈당하고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여파 여진이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이 전당도를 통해서 그러한 과거를 정리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지금 설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너무 과거만 해가지고 뭐 찬탄이다 반탄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찬탄 반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누가 반 이재명 진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원만하고 강화할 것이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자영업자 문 닫는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데다가 더 몰두를 하는 것이 옳은 당의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어쨌든 찬탄 반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쪽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계시는데 네. 이 단어를 좋아 안 하실 것 같은데 단일화 가능성 다른 후보와의 사전에 이렇게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뭐 이 가령 장동혁 후보와의 뭐 교통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환길 강사의 관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면 좋지만 모두 다 예.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서로가 예. 뭐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잘 먹히겠냐? 예, 그냥 예. 정치를 하는 것은 또 자기를 중심으로 하자 그러지 잘도 양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자칫 잘못 말하면 또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예. 저는 누구나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예. 공명정대하게 서로 경쟁하고 예.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끝난 다음에 더 높은 수준에 또 단합하고 이런 것들이 당의 옳은 모습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네. 그 혁신안, 인적 쇄신안까지 얘기했었고 네. 당무감사위도 징계 결정 했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몰랐는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예. 징계 결정이 아니고 징계를 징계 해달라고? 추천, 예. 징계 추천을 예. 결정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징계를 해달라고 윤리위원회에다가 네. 추천했다 이렇게 예. 하는데 그리고 징계는 안 됐더라고요. 안 됐죠. 그럼 그런 게 그럼 과거에 당무감사에서 그런 것도 있느냐 몰랐는데 예. 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계엄, 예. 탄핵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파적인 예. 다툼 예. 이런 과거에 또 우리가 잘못한 거 또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과거의 모든 앙금을 다 털어내고 대화합, 대탕평, 찬탄도 반탄도 뭐 다 우리 이 국민님이 뭉쳐가지고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고 한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제 민생을 더 잘 살피는 이런 정당으로 발전해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김 후보님 고향이기도 한 이 예. 대구 경북 지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또 경북도민 여러분, 고향은 언제나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우리 많은 우리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또 이웃들 다 생각나는 그리운 우리 대구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정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는 더 고향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번에 또 선거 나오니까 더 대구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많은 지지,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 당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저 김문수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제가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당을 바로 세우고 또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너무 전국으로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약간 가볍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네, 하여튼 바쁘신데 예.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